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 워싱턴 리포트에서도 전해주셨습니다마는 미국 내 지역은행들의 파산 위기 그리고 금융 불안 이게 뭐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악화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네. 이제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어느 날은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주식 은행 주가들의 이제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만큼 네. 주가 시장을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네. 아직도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일요일에는 연준에서 조치가 나왔는데요. 네. 연준에서 지금 예금 전액은 100% 보장하는 것은 연방 재무부, 행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대형 은행들이 다음 타켓으로 지목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것도 이제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근처에 있는 모양입니다. 본부가. 네. 그렇게 이제 테크 업종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이것 때문에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4대 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그리고 나머지 은행 또 5군데, 이렇게 11군데에서 300억 달러를 긴급 지원 예치하는 방법으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계좌가 있거든요. 네. 은행,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긴급해서 거기다가 예치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유동성 자금이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지원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300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72%나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또 그런 것이 있어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은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미국 은행은 아닙니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은행이기도 한데 이 은행이 또 UBS라는 또 그보다 더 큰 라이벌 은행한테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진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최악의 사태는로 비화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그런 금융 시장, 금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연준을 비롯해서 6개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조치를 했는데요.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은 요구하면은 얼마든지 대출을 해주겠다,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은 대규모 인출 사태라든가 또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 이유는 지금은 현재 돈줄을 좀 바짝 조이는 그런 긴축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돈줄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화가 다른데 통화 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도 수화프가 된 데가 있는데 달러화와 미국 달러화와 이제 한국의 원화를 이제 바꿔서 갖고 있는 네네.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그런 것인데 한국은 이번에 빠졌는데요. 6개국은 영국,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이렇게 이제 미국 연준까지 해서 스위스까지 해서 6개국 중앙은행들이 일요일에 긴급 발표를 하면서 통화 수합을 4월 달까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6개 나라는 금융기관이 조금 위태로우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 달러화로 통화 수합까지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하겠다. 이런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태 악화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제 시중은행, 특히 미국의 은행들이
아직 그 잠재적인 손실분이 꽤 있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지난해 말에 정부기관에서 파악한 것은 6천억 달러였는데요. 최근에 이번 사태, 그 은행 도산 사태 때문에 다시 해보니까 한 1조 7천억 달러나 손실이, 잠재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가 그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는 훨씬 더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그 시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렇게 또 은행 파산 사태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장세는 좀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과연 내 돈은 안전한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팁이 있을 텐데요. 지금 기본적인 전제는 이번에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겠다거나 한 특단의 조치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치된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업체, 창업회사라든가 벤처 캐피탈, 개인 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25만 달러를 넘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줄도산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그 25만 달러 한도를 넘어서는 것도 다 100%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모든 은행에 앞으로 모든 예금에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이건 또 팁을 주는 그런 보도도 CBS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우선 은행의 입구라든가 은행 텔러 위에 보면 또 수표 같은 데 보면은 FDIC라고 네. 적혀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네. FDIC가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재보험 드는 건데요. 보험 드는 게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모든 보험이 이제 재정적일 때는 재보험이라는 게 있을 텐데 연방예금보험공사에게 지금 보험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 FDIC 마크가 있으면은 자신의 그 예금액이 여기에 보험에 들어있었고 계좌당 25만 달러까지는 100% 보장을 받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신용, 크레딧 유니온에서 또 금융 예치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또 그 협회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FDIC에 버금가는 똑같은 그런 크레딧 유니온,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신용조합 아니겠습니까? 신용조합. 네. 신용조합 같은 데에 예치를 해도 아마 개인 계좌당 이제 25만 달러까지는 모두 보장을 받을 것인데 문제는 25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부유층이나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25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운용자금을 하려면은 그것을 집에다 쌓아놓으면서 출할 수 있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팁이 주는데 첫 번째는 한 은행에서 만약에 거래할 때는 단독으로 계좌할 때는 체킹 어카운트를 열 수도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체킹에 25만 달러까지 보장해주고 세이빙에 25만 달러까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혼자 단독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일 경우에는. 그렇죠. 부부일 경우에도 25만 달러, 50만 달러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이것만 해더라도 100만 달러까지는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IRA 은퇴저축 따로 받을 수 있고 물론 이거는 한번 집어넣으면 빼기가 지금 은퇴 이후에나 빼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한 은행을 거래하더라도 여러 계좌로 나눠서 또 단독 부부 사이라도 혼자 이름으로 하는 거와 또 부부 공동으로 하는 조인트 어카운트 이런 것을 나눠서 하면은 최대한 그 한도를 보장 한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분산 예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또 분산 배치하면 또 그만큼 또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런 고민하신 분들은 그래도 행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일반 사람들은 그럴 만한 돈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실 것 같은 없지만은 사실은 이제 연방법으로는 25만 달러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라.
라는 그 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맡아서 또 보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무료로 맡아주십시오. 네. 맡길 돈이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발표될 금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오늘 그 CME 그룹이라는 투자자들에게 유명한 그 시카고 네네네. 선물 뭐 파생상품 하는 데가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71.6%였고요. 어이고, 많네. 28%는 아예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올릴 것이다. 네. 그만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조치는 돈줄 제기해서 돈줄을 다시 푸는 느슨하게 하거나 돈을 더 풀겠다는 그런 제스처거든요. 네, 네. 돈줄을 더 푸는데 느슨하게 하는데 금리를 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0.25포인트 많아야 이게 이제 엉뚱한 또 오해석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잡기에도 계속 네. 신경을 쓴다라는 네, 차원에서 네. 0.25는 올릴 것 같은데 예. 심지어는 동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0.5보다는 0.2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